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울티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촬영을 오늘 새벽에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강하게 빠지면서 덩달아서 울티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티가 6불을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5.5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티의 종목들을 보시면 최근에 큰 변동성을 가졌던 종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덩달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수혜주였던 비트마인,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팔란티어마저 지금 160불이 깨지고 15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종목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기술주가 무너지면서 지금 함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까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우선 나스닥 차트인데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뷰는 조정이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점에 봤을 때 현금 비중이 적거나 나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일드매스에 들어가 있거나 양도세 해지 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남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면 오히려 저는 일드매스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을 덜어내시고 심리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연말까지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갑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양도세 해지라고. 2024년 제가 테슬리를, 코니하고 테슬리를 거의 1억을 투자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일드매스 투자 목적 이유가 양도세 해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은 동일하고 저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담아가기 때문에 전혀 무섭거나 두렵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일드매스 플러스 성장자산, QAD 투자 프로젝트도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수익률 구간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일드매스만 보았을 때 마이너스이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조정장이 오면 그동안 모아놨던 이 성장 자산들이 하락하면서 더 큰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 기간에 제가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투자 원칙을 세워놨던 조금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 분배금으로 또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아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드매스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양도세 해지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좋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차피 쓸 금액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현금을 받고 나중에 해외 주식 손익통산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드매스 투자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올해는 울티를 가져가되 내년에는 다른 ETF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3년, 24년에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드매스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처럼 레버리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QA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각보다 제가 매매를 잘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지금처럼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년에는 양도세 해지 목적으로 들어간 일드매스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ETF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울티가 아닌 나한테 더 맞는 ETF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ETF가 컨텐츠를 자주 다룬 종목입니다. 바로 렉스쉐어즈에서 그로스 인컴 커브드 커플러스 레버리지 전략이 들어간 ETF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드매스 플러스 QAD와 거의 유사한 ETF죠. 이게 분배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는 만큼 본주를 최대한 많이 따라가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BII는 재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4%,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 34.7%.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그 기준에서 31% 수익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상장일부터 우상향을 보여주는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엔비디아 투자하는 것과 그 다음에 NBII 투자하는 것과 성과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분배금을 조금 더 받아가면서 이 분배금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TSII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가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ETF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급등과 급락이 나온 차트 흐름을 가진다면 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지 ETF 경우에는 현재 분배금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방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정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7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한 번 더 강한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약세로 가느냐 달라질 것 같은데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직 차트만 봤을 때 저는 하방 추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고 여기 1년간 박스권이 형성된 구간 한 번 더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내년쯤에는 아무래도 좀 모아가기 좋은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힘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레스 쉐어즈 커버드 콜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뷰를 보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노란색 선, 빨간색 선 라인에 오지 않을까 라는 뷰를 보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테슬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이 왔을 때 TSII를 이 구간에서 모아가면서 분배금을 재투자해서 덩치로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들어오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과 급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90불이 뚫리고 260불까지 온다면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변동성이 너무 높은 자산에 커버드 콜 ETF를 들어가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선도 깨지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인데 좋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얘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요즘에 보면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이 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매도라든지 유선주 이런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MSCI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모아가기보다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커버드 콜을 넣지는 않고 저의 관심 종목은 NBII와 TSII입니다. NBI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타점은 올 것 같지만 내년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테슬라, TSII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저의 투자 계획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양도세 해지 자산 규모를 감축시키고 성장, 분배금에 집중을 해서 저의 자산은 성장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1ms 투자하실 때 무조건 투자 목표와 기간, 계획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26년 내에 한 번쯤 만약에 그냥 초불장이 와서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온다면 저는 커버드 콜이든 일드메스든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레버리지 자산도 줄이고 최소한만 들고 간다는 얘기죠. 그 구간은 제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는 장기적인 관점인데 그 관점에서 현재 이미 한번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다리가 잘 걸려서 저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매도 신호가 나오면 한 30일 정도 후에 조정이 나왔더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벌써 신호가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기준에서 한 780불 정도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이런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는 포트폴리오 관점을 한번 믿어보고 이때는 저희 현금 비중을 진짜 4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수치는 늘어납니다. 이제 현금 흐름이 자동적으로 매월 늘어나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 한번 오게 되면 관망하는 시기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관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울티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조정이 오는 구간이라서 더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 나의 투자 전략이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일드매스를 여기 고점에 시작해서 하락장을 다 겪어보고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양도세 해지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여기서 저점에서 조금씩 일드매스 종목 괜찮은 것들도 많이 담았겠죠. 하지만 이거를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한번 요번 기회에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티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누군가에는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나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